여러분, 여기 좀 재밌는 뉴스가 하나 올라와 있는데,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민 모두가 2살씩 어려진다, 이렇게 돼 있네요. 나는 또 이게 무슨 신약이 개발돼가지고 그 약 먹으면 2년이 젊어지는 줄 알고 기대를 가지고 봤더니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렇게 된다 하는데, 무슨 안철수가 총리가 돼가지고 신약 개발하는가, 젊어지는 약, 그런 게 아니네요. 그런 게 아니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전 국민의 나이가 많게는 2살씩 어려질 전망이다, 이렇게 내용이 그래요. 준 당선인은 후보 시절에 쇼츠 공약에서 사회생활에서도 한국식 세는 나이를 쓰지 않고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로 법정 나이 계산법을 통일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네요. 그렇게 약속했나요? 나는 공약에는 별 크게 관심은 없어가지고 여가부를 폐지한다 안 한다, 폐지해도 되고 존치해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그것도 너무 또 여성가족부 이래 놓으니까 남성가족부는 그러면 안 만드냐. 윤석열 정부가 공정과 상식이라고 모토를 내걸었는데 그래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것도, 혹은 이름이라도 좀 바꿔가지고 그 안에서 여성들의 권리만 위하는, 그렇게 오해될 수가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좀 바꾸고 정책적으로 가족부 이렇게 한다든지. 근데 복지부에서 그런 일을 주로 합니까? 보건복지부 같은 데서도 주로 하기 때문에 굳이 여성가족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상당히 여성들이 지금도 조선시대 구한말처럼 말이죠, 차별받고 있는 것처럼 예전에 여성분들 교육도 안 시키고 그렇잖아요. 이 여자들 교회나 혹은 또 학교에 보내면은 그 시집못 보낸다고 옛날 우리 아버지 할머니 시절에 그 이야기를 지금도 하고 있는 듯이 이 나라 그런 나라 아니잖아요. 지금 법에는 그렇잖아요. 여성들이 무슨 큰 차별을 받는 그런 거 별 없지 않습니까? 능력만 되고 이렇게 하면은, 물론 여성들은 다르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또 여성들이 잘하는 게 있고 또 남성들이 잘하는 것도 있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군대 같은 경우만 우리가 생각을 해도 여성들이 군대 징병제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징병해가지고 모병제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모집해가지고 지원병을 받는 거죠. 직업 군인들을 받는 거.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은 거기에서는 여성들이 가지만 징병제로 강제로 나이가 얼마 되면은 간다든지 이런 건 아니잖아요. 가도 안 되고. 이스라엘에는 그 여성 군인들이 또 징병제인가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옛날에 아랍하고 이렇게 전쟁이 붙었지 않습니까? 중동 전쟁이 붙어가지고 이집트하고 주로 이집트가 그 대장 역할을 하고 러시아가 뒤에서 전략 물자를 나중에는 그 공급을 하잖아요. 그 군인들도 이집트 뒤에서 훈련을 시켜주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초반에 이집트하고 너무 많이 깨지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전략적으로 그런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 무기도 러시아제 많이 쓰고 그렇게 하죠. 훈련도 러시아에서 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이 한때 힘들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여군을 써보니까, 운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전투병은 어렵더라는 거죠. 전투병은 어렵고 지원부대, 통신도 있고 보좌하는 일들도 있고 군수물자 관리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의료 분야도 있을 것이고 행정 분야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최전방에서 전투병을 하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총을 다, 군인들은 행정병들도 다 쏠 줄 알아야 되죠. 군장도 메고 그런 건 가능한데, 최전방에서 적과 마주쳐서 이렇게 전투병으로 할 때는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여성만 군대를 편제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남성과 여성이 같이 군대에서 전투병으로 하니까 남자들이 이 여성을 보호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먼저 가지고 있어가지고 전략운용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전략운용이.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전투병으로는 안 쓰는 거예요. 여성을. 그러니까 최전방의 전투병으로는 훈련은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투입을 거의 하지 않는 거예요. 해보니까 남자들이 막 여자 보호한다고 해가지고 여성 약하니까 전쟁터에서 총알이 날아다니고 하니까 그거 보호한다고 해가지고 제대로 전략적으로 전투가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주로 행정병이라든지 참모라든지 여성들이 또 할 수 있는 역할들 있잖아요. 전쟁 안에서 뭐 전투병만 전투병이 아니니까 보급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은 여성들이 또 하는 거예요. 하고 그렇지만은 최전방에서 적과 바로 그 사격을 주고받는 총알을 주고받는 거기는 좀 어렵더라는 겁니다. 예, 오히려 남성들이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여성들 보호하다가 지가 죽는 거라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여성 군인들로 유명하잖아요. 인구가 얼마 안 되니까 중동에 비해서 10,000명이지만은 중동의 그 인구들이 엄청나게 많고 이집트라는 그 나라가 아주 강성하잖아요. 그 중동에서도 강하니까 그걸 이제 상대하려고 하니까 지금이야 이제 이스라엘이 뭐 핵무기도 그 이스라엘에 그 네게브 사막이라고 있거든요. 네게브 사막이 아마 이스라엘의 거의 뭐 절반 정도를 차지할 겁니다. 그 사막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핵발전소들이 많이 있다고 하죠. 거기에 지금 뭐 영국 측에서 주장하는 거는 뭐 250기, 300기까지 보던가 그렇고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200기 정도의 핵무기가 있다고 합니다. 핵무기가 아주 그러니까 이제는 아랍에서 이런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을 함부로 건들다가는 뭐 니 죽고 내 죽자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비공식적이긴 한데 이스라엘은 핵을 갖고 있고 중동은 지금 핵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뭐 시리아라든지 이란입니까? 이란은 아랍 국가는 아니죠. 아랍 족은 아니죠. 족속은 아랍어를 써야 아랍 족속인데 이란은 페르시아 쪽이죠. 페르시아 원조 아리아 족이다. 히틀러가 그렇게 좋아했단 말이죠. 자기 민족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인종이 조금 다르죠. 아랍하고. 그래서 이란 사람들은 자기를 아랍으로 취급을 하면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그 아랍으로 같이 엮어가지고 뭐 이란이나 이라크나 시리아나 뭐 다 같이 엮어가지고 그리 하잖아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아라비아 그 반도 사막하고 그 위쪽으로 있는. 근데 그걸 좀 구분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거 이야기를 하려다가 여성 군대 같은 이야기 하다가 미역아부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다 조금 다른 거예요. 여성가족부라는 것이 너무 또 지금 그런 시절이 아닌데 또 남성들에 관해서 조금 공정하지 못하게 하는 여성을 이렇게 우대함으로 남성을 역차별하는 그런 방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장 안 되면은 그 이름이라도 바꿔야 된다. 여성가족부라는 게 세계적으로 그렇잖아요. 세계적으로도 주 나라는 얼마나 남자들이 막 여성을 차별했으면 말이죠. 그것도 여성가족부라 가족 안에서 말이죠. 여성을 차별을 해가지고 말이죠. 차별적 대우를 하면은 저 여성가족부가 있나 저 나라는 말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름 자체가 여성가족부가. 나는 그걸 생각해요. 여성가족부가 그게 뭡니까 그게. 김동길 교수님이 그게 뭡니까 옛날에. 지금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보면 그래도 정정하시고 살아계시니까 좋은데 김영석 교수님은 100세가 넘으셔도 살아계시고 이효령 교수님은 이제 돌아가셨고 그러시잖아요. 뭐 다 기여도 있고 또 다 인간에 사는 데 있어가지고 다 부족한 것도 있고 우리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교수님이 그 88 올림픽 할 때 그 굴렁쇠 했던 그분이 이런 교수님인데 그 아이디어 창안해가지고 그 당시에 문화부 장관인가 그래가지고 어린 시절 자기 기억을
되살려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하지요. 예수 믿고 말년에 예수 믿고 말년에 예수 믿은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노태우 대통령도 자기 딸이 전도해가지고 그러고 이어른 교수님도 자기 딸이 전도를 해가지고 따님들이 참 여성들이 그 다들 대단하죠. 근데 여성가족부에 관해서 여러분 참 여성들이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차별받고 있겠죠. 남성들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군대 간다는 것 자체가 이게 차별이거든. 그 2년 지금은 뭐 2년이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2년 과거에는 3년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왜 남자들만 가야 돼? 그렇게 아무도 안 했어요. 여자도 군대 가자고 막. 남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거든. 당연히 남자들이 책임을 지고 가는 줄 알고 이스라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도 막 남자들이 여성들을 이렇게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의식 때문에 그 전쟁이 수행이 안 될 정도로 남자들에겐 또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여성들이 그 보호받으면 되고 또 여성들은 또 여성들대로 남자들이 못하는 일을 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거잖아요. 여성의 이름을 남성이라고 해도 호칭을 바꾼다고 해서 여성이 남성이 되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여성들도 키가 큰 여성, 작은 여성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 다른 거거든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래요. 여성가족부라는 것 자체도 이번에 보니까 그게 정책적 화두가 돼가지고 이야기가 많이 있고 여성들은 뭐 20, 30대 여성들 그 인터넷 그 모이는 그 그룹들이 있나 봐요. 그런 데서는 뭐 애도 안 낳아준다고 그러면 윤석열 정권에서는 우리가 애기도 안 낳을 거라면서 그 기간 동안 애 안 낳으면 자기만 손해지 늦게 낳으면 자기가들이 다 손해지 그렇잖아요. 그 어디 국가를 위해서 애를 낳아주나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어머니나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국가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놓고 키운 게 아니잖아요. 본인들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뭘 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물론 저는 그분들이 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여성가족부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지원받아서 생활형 우리가 말하는 시민운동가들 있잖아. 생활형 그쪽에서 그렇게 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지원이 끊어진다든지 혹은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시민단체로서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으면서 누려왔던 그 특혜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지원 그런 것이 끊어지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일을 계속 받아야 되는데 수주를 받아야 되는데 뭐 업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런 것이 끊어지니까 생계형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생활형으로 말이죠. 생활형 민주투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말만 그렇게 하면서 말이죠. 그런 거 아닌가. 나는 그렇게도 여러분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도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은가. 지금 막 이렇게 집단화 움직이고 그래서 여성가족부를 존치시키려고 말이죠 하는 그런 움직임에서 국민 2살씩 어려진다는 이야기 하다가 여성가족부로 세가지고 2살씩 어려지는 이야기는 안 하나 그래.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는 여러분 그 나이를 계산하는 게 크게 보면 2가지 아니겠어요. 여기는 뭐 3가지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보통 2가지 아닙니까? 만하고 연도로 계산하는 거죠. 연이라는 것은 한 해가 지나가면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태어나면 딱 1살이잖아요. 1살 12월 31일에 태어났다 이렇게 하면은 1월 1일 되면 2살이야. 그렇잖아요. 1990년 아니면은 가까우니까 올해로 하면은 2022년 12월 31일에 사람이 하나 태어났어요. 애기가. 이 인간이 1월 1일이 되면은 그 2살이 되는 거예요. 2살짜리 인간이 되는 거지. 사람이 되는 거지. 사람보다는 좀 인간이라는 말은 사람을 객관시켜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쁩니까? 우리가 특정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 2살이 되는 거죠. 그런데 1월 1일에 태어난 사람은 2살이 되려고 그러면 1년이 더 있어야 2살이 되는 거죠. 한 사람은 하루 만에 2살이 되고 한 사람은
365일 지나야 2살이 되니까 이게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국 나이로 계산을 한다면은, 만으로 계산하면 조금 더 이게 구분이 더 합리적일 수 있지만, 그것도 다 합리적인 것만 아니 거기에도 불합리가 있잖아요. 만으로 계산해도 그럼 또 달로 끊을 거냐, 만으로 계산해도 그것도 차이가 있잖아요. 막 만으로 지난 사람하고 이제 막 만 나이로 나이를 들어선 사람하고는 어쨌든 364일 5일의 차이가 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잖아요. 같은 나이지만, 같은 나이라고 하지만 그 둘 사이에도 어쨌든 많이 날 경우에는 365일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사회적 나이로 이야기를 할 때, 사회생활 할 때의 나이로 계산할 때, 어떤 사람은 만으로 자기 나이를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나이를 연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이렇게 2살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서로 간에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법률적으로는 대부분 만 나이로 하는 거 아닙니까? 만 나이로 하고, 사회생활 할 때는 다 연나이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만나이냐고 연나이라고 또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 하잖아요. 그래 하니까 사실은 사회생활 할 때는 기본적으로 연나이로 통용이 돼 있어요. 지금 통용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바꿀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한국적 관습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건 나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태어날 때 1살이라는 거, 옛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으면 그렇잖아요. 1살이라도 묻고 죽으라고 1살로 태어나면 1살로 쳐주는, 빵사라면 기분 나쁘잖아. 빵사라면 1살로 1살 먹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물론 아픈 역사도 있다고 보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아픈 역사도 있다. 너무 어려서 많이 죽으니까 태어나면 1살로 쳐주는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천한 이름을 지으면은 어릴 때 잘 안 죽는다고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뭐 개똥이도 짓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풍습도 있었잖아요. 어린 아명이라고 합니까? 일반 사람들 중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너무 많이 죽으니까 유아 사망률이 높으니까 과거에 그래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저는 이게 더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뭐 좋다고 생각하는데, 긍정적 해석이니까 뱃속에 있을 때 10달 동안에 그것도 삶으로 쳐주는 거예요. 참 존중하는 거죠.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 있는 그 생명도 사람으로 배 밖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쳐서 존중해 주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거.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태어나면 뱃속에 그 나이 다 계산해가지고 그냥 1살로 계산해 주는 거예요. 1살로. 그 해에 그냥 1살로 있는 걸로 그렇게 생명으로 계산해 주고, 그렇다고 뭐 2살이 되는 건 아니지. 그 전해에 임신이 돼서 1월달에 태어났다고 해서 2살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자원에서 1살로 계산한 거 아니냐. 태아도 존중하고 생명도 존중을 해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도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 이 나이를 법적으로는 그냥 만 나이로 다 하면 좋죠. 그렇잖아요. 복지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연나이로 계산해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65세라고 해가지고 국가에서 지원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몇 살 이상 되면은 그때, 근데 그 전에 그거를 갖다가 연나이로 계산해가 주면 국가가 손해잖아요. 국가가 또 손해보는 짓은 잘 안 하잖아요. 예. 그래 하니까 물론 청소년 보호법 이런 것도 만 나이로 뭐 이런 것도 있겠죠. 또 어린 나이 아이들을 또 보호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그렇게 하는 어떤 목적이 약간씩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일률적으로 뭐 그렇게 법적인 나이까지는 동일한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우리가 간섭화되는 것을 이 통일이 됩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 이 나이를 가지고, 나이가 깡패인데 기본적으로 나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따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쨌든 나이라는 것이
같이 연나이로 계산을 하면 남자들끼리라도 이게 한 사람은 만 나이로 하고 한 사람은 연나이로 하면 서로가 이렇게 안 맞는 거지만은 다 같이 연나이로 한다고 하면은 그 기준이 더 그게 합당하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그냥 그래도 365일까지는 그 오차가 있는 거잖아요. 서로가 똑같은 날 태어난 사람들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연나이 마찬가지고 만나이 마찬가지고 다 만나이로 하면은 뭐 그런 것도 적겠지만 그 혼선이 온단 말이에요. 지금 다 일반적으로는 연나이를 쓰고 있는데 연나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막 형 동생 먹고 다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뭐 만나이로 해가지고 하면은 선배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뭐 헷갈리잖아 서로.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런 것까지는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저것도 알아서 하는 일을 만나고 국가가 그 자유주의라고 이렇게 국가가 그 자유를 중요시한다 하면서도 그런 것까지는 개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끼리 알아서 사고를 하면 되는 거예요. 국가가 그런 것까지 교통정리를 할 거 없고 사회간섭까지는 그냥 법적인 부분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만 나이로 쓰자고 해가지고 사회적으로도 그런 걸 홍보하고 이럴 필요까지는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오히려 혼선을 주는 거지. 그런 것이 그렇잖아요. 국민 모두가 막 2살씩 어려진다고 해서 좋아했더니 그렇게 뭐 저거는 큰 의미 있는 건 아니다. 법적으로 통일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쓰고 있는 것까지 홍보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그 세계적인 그 나이 하는 거하고 맞춰가지고 굳이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 그런 그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에요.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그런 문제가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이런저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너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남성, 여성 이렇게 해서 구분하는 여성가족부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여성 우대 정책 위주로 해가지고 사실은 불공평할 수가 있거든. 불공정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청년들 같은 경우에 특별하게 자기는 여성을 갖다가 차별하지도 않는데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을 우대하면 이 남성들이 공정하다고 생각 안 할 수가 있거든. 특히 20대 취업을 앞둔 남성들 같은 경우에 뭐 여성 할당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맨날 여성 평등 그런 거 주장하면서 말이죠. 본인들이 어떤 이익되는 거에 있어서는 그 평등을 주장을 하지 않고 공정을 주장을 하지 않고 그런 것은 다 두고 말이지. 자기네들이 손해보는 부분에 있어서만 그 공정을 주장을 하면 이거 자체가 공정하지 않은 거거든. 그렇잖아요. 공정이라는 것은 남성도 여성도 그게 공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공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름 자체도 공정하지가 않잖아요. 저게 여성가족부라는 이름 자체도 정 안 되면 이름이라도 바꿔야 되고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그렇잖아요. 무슨 국가에 여성가족부가 있나. 지금 우리나라가 그 세계적으로 뭐 위치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 실제에 있어서도 저게 맞지가 않고 실제에 있어서도 사실은 불필요한 거예요. 저게 가족이라는 것 자체에 여성만 있습니까? 가족의 중심이 여성입니까? 가족의 중심이 남성도 아니고 가족의 중심은 여성도 아니잖아요. 그죠? 가족의 중심이라는 건 사랑이지. 가족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법이 가족의 안에 너무 개입을 하면 안 돼. 법이라는 것이 가족에 있잖아요. 국가가 가족을 책임져 주나 자기네들이. 책임져 줘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체주의도 아닌데 이 나라가 자유가 중요하잖아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지 않습니까? 그래 하는 거예요. 너무 국가가 막 깊이 가족 문제에 있어가지고 개입하는 것이 마치 잠정적으로 남성들이 말이죠. 다 가해자인 것처럼 우제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는데 남성들이 남이 아니잖아요. 다 여러분들의 아버지고 말이지. 여러분들의 동생이고 오빠고 말이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이게 여성가족부라는 것이 이게 구한말이라든지 해방 이후에 막 산업화 시대까지도 저기 있었으면 모르겠지만 저 여성가족부를 가지고 할머니들을 오히려 보호해 드리는 건 괜찮을 수 있어요. 그 정책이라는 것이. 근데 대부분 정책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 정책이라는 것이. 그러면 그거는 하나의 그 복지부에서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다 모든 것을 피해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국가가 그런 것을 갖다가 일단 다 경제적이라든지 정책적인 것을 가지고 그것을 접근하려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어떤 것은 우리가 그런 거 외에 다른 방식으로 특히 가족 문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법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그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오히려 지금 출산율이 저조가 되고 이런 것이 여성들이 이렇게 결혼하지 않는 문제 때문에 그런 측면들도 있잖아요. 그 결혼하지 않는 것은 여성이나 남성이나 다 함께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일 수 있죠.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뭐 직장 문제 이런 것이나 경제적인 이런 부분들이 드라마나 이런 데서 결혼에 대한 기준을 아주 높여두고 가정은 이래야 된다고 하는 그런 기준이 아주 높잖아요. 그 드라마대로 그 드라마 연기한 사람들도 그리 못 살아. 그 사람들은 아주 오늘날에 우리가 뭐 막서적으로 이해를 하는 건 좋지 않은데 계급 있다고 하면은 그 뭐 연예인들과 비연예인 이게 오히려 계급일 거라고 오늘날 시대로 이야기라면 과거 시대로 이야기라면 계급 투쟁을 해야 되면 이 연예인들이 타도 대상일지도 몰라 여러분. 근데 그걸 갖다가 선망하라고 그걸 갖다가 담겠다고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런 드라마 속에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게. 동화 속의 이야기죠. 동화 속에. 그렇잖아요. 너무 비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가족 중에 어떤 특정한 구성원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가족 단위로 가족부라는 것이 정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 안에 남성을 중심으로 또 정책을 쓴다든지 가족 안에 여성을 중심으로 정책을 쓴다든지 가족 안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정책을 쓴다든지 그렇게 하는 그 특별하게 그런 부서가 하나 또 만들어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가족 전체를 위해서 가족을 한 단위로 계산을 해가지고 이것으로 정책을 하는 건 괜찮은데 나머지 부분들은 그 복지부라든지 그 나머지 그 법들이랑 있잖아요. 어떤 기본적으로 범죄하고 범죄가 아닌 것을 가지고 구분하는 것은 다른 법으로 다 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행정적 지원을 위해 가지고 가족 구성원의 어떤 특정한 부분을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부서까지 만들어 가지고 행정부의 하나의 큰 부처까지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여기까지 하기 전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족이라는 거 이야기를 할 때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측면들이 고려가 돼야 되겠지만은 그 결혼 장려운동 옛날에 물산 장려운동 이런 거 독립운동할 때 하잖아요. 국가를 위해 가지고 민족 그 당시에는 뭐 민족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그래야 했지만은 한일합방도 한일병단이라고 말이라고 하고 참 그 어려워. 우리 배운 대로 입에 다 붙어 있는 걸 어느 적석간이 돼 있는 자꾸만 바꾸라고 말이죠. 어떤 용어 전술에 의해 가지고 좌파들이 그러는 것 같아 가지고 반일적인 정서를 갖다 그 용어를 통해서 딱 용어를 들으면 그 반일 감정을 일으키도록 말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그 바람직하지 못한 시대착오적인 측면들이 많이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하는 용어 자체가 용어를 가지고 말을 못하도록 딱 언어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참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정책을 좀 가족부에서 만약에 그 존치가 돼가지고
가족부로 바꾸고 그 내용들도 가족 전체 단위로 하는 것을 위주로 한다면 어떻게 가족을 구성하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결혼이지. 가족 구성, 새로운 가족 구성이라는 것은 결혼을 통해서 하는 것이니까 가족을 구성하게 하느냐. 요 문제하고 또 하나는 가족을 구성하고 나서 이제는 자녀를 어떻게 출산을 장려하느냐. 요 문제가 있잖아요. 이제 2명도 쉽지가 않죠. 그렇지만 이 운동 자체를 우리가 옛날에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서 잘 기르자, 2자녀 기르기 운동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뭐 3자녀 운동 이런 거 있잖아요. 3명까지 나올 수 있으면 국가에서 지원하고 지금도 지원하지만은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이렇게 좀 힘을 쏟는 뭐 특별하게 여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여성 가족부를 운영을 해가지고 했던 것을 이런 한 단위 있잖아요. 가정 구성. 첫 번째는 이제 2명이니까 2명 그렇게 하고 3명을 놓으면 가족 구성이니까 5명이 되잖아요. 5명이 되니까 가족 구성은 그 5명 만들기 운동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운동, 3자녀 갖기 운동 이런 거 하고 결혼 장려하는 그런 운동들 있잖아요. 요거 결혼이 장려가 돼야 되고 또 하나는 너무 기본적인 이야기라서 죄송하긴 한데 또 3자녀 운동이라든지 요렇게 해가지고 그런 운동들도 그렇게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정부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핵심적인 문제가 직업 문제하고 주택 문제가 되겠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 문제를 어떻게 조금씩 풀어나갈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겠죠. 이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국가 전체가 동의를 할 수가 있잖아요. 동의를 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 쓸데없는데 페미니즘에 쩔어 가지고 말이죠. 그 어떤 여성을 갖다가 위하는 것 같으면서도 페미니즘이 여성을 파괴를 하는 거거든요. 그 여성을 고립시킨단 말이에요. 그런 의식 자체가 남성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 그런 것은 남성들도 다 잘못이 있죠. 여성들은 또 잘못이 없습니까? 그렇잖아요. 다 인간이 부족한 부분들이 다 있는데 아버지 자격을 너무 높여 놓으면 드라마 이런 데서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게 남편 자격을 너무 높여 놓으면 남편은 이래야 되고 남편 십계명을 해가지고 말이죠. 남편은 이래야 된다. 그렇게 해놓으면 남편이 그 죽는다고 그 율법 때문에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아내 십계명 해가지고 그렇게 해놓으면 다 죽어. 자녀 십계명 그게 유교잖아요. 형식적으로 억지로 막 효도를 시키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 그게 억지 효도가 됩니까? 안에서 마음에서 나와서 효도를 해야지. 억지로 막 효도를 한다고 효도가 되는 게 아니거든 그게. 그렇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정말? 아멘.